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화 헬기 투입이 원활하지 못해 산불 진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가 속한 정당들은 오늘도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으며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0%에 달해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강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다가오는 영농철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동해 산불은 거의 꺼지고 있지만 울진 삼척 산불이 산간 내륙으로 계속 번지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한된 숫자의 헬기를 어디에 투입하느냐에 따라 산불 진화율도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첩첩산중에 뿌연 연기가 뒤덮였고 진화 헬기는 쉴 새 없이 물을 퍼붓습니다. 진화 인력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잔불을 정리하며 남은 불씨를 잡아냅니다.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울진 삼척 산불 진화 작업에는 헬기 51대가 동원됐는데 처음으로 군 헬기까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삼척시 원더급 산불 일대에 투입하기로 했던 헬기 10대 가운데 대부분이 울진으로 이동하면서 삼척 지역 진화율은 어제 80% 이후 큰 변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응봉산이 상당히 지금 악산인데 지금 인력으로 진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헬기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임체 헬기 한 대가 뜨고 있습니다. 사흘째 이어졌던 강릉 동해 산불은 진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헬기 30대를 투입해 완전 진화를 목표로 했지만 재발화하는 산불을 막지 못해 진화율은 큰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삼척에서는 650헥타르의 산림과 주택 3채, 군시설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강릉 동해에서는 4천여 헥타르의 산림과 100여 곳의 시설물이 피해를 받고 50여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울진 삼척에 이어 강릉 옥계와 동해까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이재민과 산불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피해 지역 조사 등 복구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해 신고 접수와 정확한 조사를 거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산림당국은 강릉 동해 산불의 주부를 먼저 진화하고 울진 삼척 산불에 주력한다는 계획으로 내일도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과 동해, 삼척, 영월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잘 말라있는 낙엽들이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겨울 강원도의 강수량이 관측 이래 최저 수준이다 보니 그런 건데요. 다가오는 영농철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강원도의 강수량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강원도 9개 지점의 평균값이 24.9mm, 평년보다 62.7mm가 적게 내렸습니다. 평년 대비 26%에 불과한 수준인데 가장 적은 비가 내린 지난 2020년과 199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영서 지역은 특히 심한데 기상 관측 이래 최저 강수량인 13.9mm를 기록했습니다. 영동 지역도 46.8mm로 평년보다 64mm가 덜 내렸습니다. 지난 겨울철은 평년보다 기압골이 우리나라 동쪽과 남쪽으로 치우치면서 저기압이 대기 상층 기압골의 지원을 받지 못해 비나 눈의 양이 적었습니다. 5mm 이상의 강수량이 기록된 날이 딱 하루뿐인데 그나마도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습기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겨우내 눈다운 눈,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산에 있는 낙엽들은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바스라질 정도로 잘 마른 불쏘시개가 돼 있습니다. 80헥타르를 태운 이번 영월 산불을 비롯해 현재까지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번 삼척 강릉 산불도 이런 날씨가 일조했습니다. 문제는 영농철이 코앞이라는 겁니다. 강원도 저수지의 저수량은 현재로서는 평년과 비교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겨울 강수량이 받쳐주지 않았고 앞으로 봄철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 당장 파종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4월달에 이제 모짜리 용소를 이제 공급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수율이 떨어지겠죠. 80mm에서 100mm 정도면은 가능해요. 그게 이제 그 지속적으로 좀 맞아야 되는데. 기상청은 이번 달에도 당분간 건조한 상태가 이어질 걸로 내다보고 있어 산불은 물론이고 영농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7,000명을 넘었습니다.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춘천과 원주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강릉 906명, 동해 389, 속초 345, 태백 183, 정선 118, 양양 100명, 고성 60명 등 모두 7,013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 9,077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5,300명을 넘기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00%에 달해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대선 투표는 도내 670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표도 오후 7시 30분부터 도내 18개 개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치열하게 펼쳐졌던 대통령 선거 유세가 오늘 자정이면 모두 마무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달라며 곳곳에서 막판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의 아침 출근길, 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고 연신 기호 1번을 외칩니다. 동해안에 큰 산불이 나면서 그동안 노래와 율동을 자제했지만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 되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새벽에도 거리 유세에 나서는 무박 3일의 총력전. 이재명 후보만이 강원도의 평화를 심고 경제를 꽃피울 수 있다며 선거 당일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내일 세계 5강 국가로서의 비전을 갖춘 국가 지도자로서의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십사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원 등에게 투표를 부탁하는 전화와 SNS는 물론 시내 곳곳에서 연설하는 차량 유세까지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합세한 불꽃 유세를 벌이며 22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두 차례 강원도를 찾은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자치 권한과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 잘하는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며 정권 교체나 정치 보복이 아닌 오직 능력으로 평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제가 사는 길은 평화를 구축하는 길이다. 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군사 도발 위기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강원도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정하지 못한 부동층들이 있다며 이들의 표심을 잡으면 그동안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러면서 선거날 꼭 투표장으로 가 대한민국과 강원도를 위해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도당에서는 강원도 표심을 잡기 위해 청년 당원까지 총동원해 막판 투표 독려에 집중했습니다. 이어서 허주희 기자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마지막 날 아침 춘천의 중심가입니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세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1살 대학생부터 50대 이상의 지방선거 출마자들까지 국민의힘은 명운을 건 최종 득표전을 펼칩니다. 마지막 아침 거리 유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정권 교체를 외치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청년 유권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들의 걸린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강원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4%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시군별로 보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한 지역이 10곳으로 민주당보다 2곳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강원도의 보수 표심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벌써 도지사가 강원도에서 3선을 했습니다. 당력을 더 보충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더 열렬한 지지를 받고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만큼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보고 마지막까지 투표 동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거 구도가 초박빙으로 전개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나라의 정치자금을 잘하시는 걸 바라기 위해서 나라에 잘 살기 위해서 꼭 할 겁니다.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어느 지지층이 결집했는지가 대선 승리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호주입니다. 동해시와 강릉시가 산불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응급 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현재까지 산림 2,660헥타르를 비롯해 주택과 사찰 등 130곳, 일부 시설물 53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52가구 12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거처 마련이 어려운 이재민들을 위해 주거용 조립주택 50동을 긴급 제작하고 있으며 LH 임대주택 공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산림 1,930헥타르와 건물 13동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재민 5가구의 주거시설 마련과 농업시설과 농산물, 영농자재 피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양양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한 2022년 지능형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양양군은 강소형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으로 국비와 시도비 등 70억 원을 확보했으며 서피 비치로드를 대상으로 파도예보 서비스와 서핑 강습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해 서핑 관광객의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양양국제공항과 종합여객터미널과 연계해 서피비치와 기사문항 등 서핑 해양레저 특화구역에 원스톱 통합예약 플랫폼을 구축해 젊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지역에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팀이 올해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삼척시청 핸드볼팀은 올해 초 SK 슈가 글라이더즈와의 첫 경기 승리를 시작으로 지난 3월 6일까지 총 3라운드 21경기에서 14승 2무 2패로 승점 30점을 확보해 남은 3경기와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삼척시청팀의 정규리그 우승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며 이달 29일에는 여자부 챔피언 경기가 열립니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2번 적발되면 위반 물량 금액의 2배를, 3번 적발되면 위반 물량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1년 이내에만 반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에 반복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올 하반기에 시행됩니다. 태백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한 매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백시는 10억여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427대의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 장치 부착, LPG 화물차 구입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조기 폐차 신청은 이달 18일까지, 매연 저감장치 부착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은 이달 말까지 시청 환경과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도는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라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